자,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우려점. 네 번째 우려점입니다. 바로 왕수석이라는 네이밍이 벌써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 왕수석 괜찮을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사법 리스크 방탄용 아니냐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연결됩니다. 왜? 방탄을 하려면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세고 대통령과도 막 격이 없이 뭔가 소통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왕수석이 될 테니까요. 더 사정기관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2년 전에 헤드라인 하나 뽑아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이 왕수석 없앤다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탈피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 결국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신임 민정수석이 왕수석으로 떠오르고 있다. 왜? 검찰 인사수사 조율하는 요직을 거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수석 없앤다. 왕수석 없애서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한다고 했는데 결국 왕수석으로 떠오른다 했으니까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언론사는 다르지만 이 두 가지의 제목을 이렇게 합쳐보면 제왕적 대통령으로 갈 수도 있는 느낌 아닙니까? 탈피를 못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동아일보 기사로 좀 더 분석해보죠. 자, 이건 좀 크게 띄워주세요. 왜 왕수석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느냐? 자, 요겁니다. 결국에는 이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 핵심을 거치면서 온갖 검찰과의 소통, 정권과 검찰과의 소통, 또 검찰 지방 곳곳의 검찰과의 소통 이런 걸 다 해본 인사고 이원석 현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9기수 선배이기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민정수석이 선배라는 그런 포지셔닝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은근히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 기분 나쁘고 검찰 조직 입장에서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까지 그냥 일각의 우려입니다만 선배니까 그것도 9기수 선배니까 이 철저한 상명하복식 검찰 조직 문화가 남아있는 전직 검찰이지만 전 법무부 차관 민정수석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이렇게 좀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뭔가 수사에도 보이지 않는 소디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단락 김수석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도 근무에 연이 있다. 송 지검장이 법무부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일 때 김주현 수석은 법무부 검찰과장이었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일했고 또 김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는 특수일부 검사로 배치되고 평검사로 이런 연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과도 다이렉트로 이렇게 좀 탁 해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민정수석실을 왜 2년 만에 부활시키는 거지? 혹시 검찰을 민정수석실이라는 하나의 기능 조직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또는 용산이 주무르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봤을 때 뭔가 딱딱딱 틀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대검 총장과도 구기수 선배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과도 근무에 연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붙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왕수석으로 김주현 민정수석이 떠오르고 있다. 우려할 만한 포인트다. 이게 네 번째 우려 포인트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빨리 짚어보죠. 다섯 번째는 회전문 인사입니다. 제가 이거 이거 클론 아니고요. 복제 인간 아니고요. 이원모 인사비서관 전 인사비서관이 지난 1월에 대통령실을 떠나고 총선에 출마했죠. 그리고 낙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용산으로 돌아왔네요. 뭘로? 이번에 민정수석실 산하로 다시 재편된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 이 자리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돌아온 겁니다. 원래 이 공직기강 비서관 하면 우리 최상병 관련 의혹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작년 8월 2일 그 수사를 이첩했던 걸 되찾아오던 그날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던 게 드러난 현재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있는데 이시원 비서관이 이원모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교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원모 공직기관 비서관 신임 어떻게 됩니까? 내정자라고 해야겠네요.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 친한 찐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후배로 알려져 있죠. 결혼할 때도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을 정도로 정말 찐윤 중에 찐윤 비서관이다라고. 이 사람이 민정수석실 산하로 들어온다. 그것도 회전문 인사로. 회전문 인사라는 거를, 그리고 용산이 이런 비판이 나올 걸 몰랐을까요? 인사비서관에 있다가 총선 나갔다가 떨어지고 또 용산으로 들어온다. 뭐 당연히 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이걸 감내하고서라도 다시 용산으로 불러들인 건 누구의 선택일까?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회전문 인사. 그리고 마지막 하나 포인트는요. 아니, 또 당선인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대통령실을 슬림화해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소통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대통령과도 격의 없이 실무진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공간적으로도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죠. 한겨레 그래픽입니다. 슬림화는커녕 몸집이 다시 커졌다. 결국 민정수석이 신설이 되고 그 산하로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들어오고 민정비서관도 신설되면서 뭔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모양새. 출범 때는 2실 5수석, 굉장히 이제 심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3실 7수석으로 뭐 예전의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예전의 대통령실 정권과 다르지 않은 청와대급의 어떤 규모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논란 때마다 수석 신설되고 조직이 커지면서 결국 2년 만에 문재인 정부 때와도, 그러니까 청와대 규모로 다시 커졌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좀 말이 바뀌었다도 통해지는 것이죠. 슬림화도 실패했다. 다이어트 실패했네요.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6가지 문제점, 포인트를 가지고 어제 민정수석실 부활을 봐야 한다. 뭡니까? 말을 바꿨다는 점, 그리고 김주현이라는 그 사람 당사자도 세월호 수사 외압 논란의 당사자라는 점,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 그리고 사법 리스크 방어용 아니냐, 결국 이건 왕수석이라는 그 아주 힘센 사람이 왔다는 것에 연관이 돼 있고요. 이원모란 인물이 다시 용산으로 돌아왔다. 비판이 나올 거 알면서도 왜 돌아왔을까라는 점, 그리고 슬림화에 실패했다는 점까지 6가지를 가지고 민정수석 2년 만에 부활을 여러분 함께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